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터그레텍 EDA 부서의 이민표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세미나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아이튠 디자이너를 이용한 회로와 PCB 설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그럼 본 세미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튠과 인터그레텍 영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튠사는 1985년 프로텔이라는 상호로 설립이 되었고요. 1987년 프로텔 캐드를 개발하여 공급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엑셀사를 인수하여 피캐드를 공급하게 되었고요. 2001년도에는 기존의 프로텔 상호에서 아이튠으로 상호를 변경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아이튠 2004가 첫 출시가 되었고요.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AD6, AD 썸머 08, AD 윈터 09, AD 썸머 09를 출시하였습니다. 현재 2011년도에는 아이튠 디자이너 닐즈 10이 출시되었습니다. 인터그레텍에 대한 영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그레텍은 2000년도에 법인 설립되었고요. 설립 당시 국내 피캐드 총판을 국내에 공급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프로텔 캐드도 국내 총판을 하였고요. 아이튠 디자이너 2004가 출시된 이후에 2008년도에 아이팩 1.4를 개발하였습니다. 아이팩 1.4는 아이튠 디자이너의 기능 개선 프로그램으로서 2009년도에 아이팩 기능 중 아이익스포트라는 기능을 독일 보시사에 수출하였습니다. 현재 2011년도에는 아이튠 디자이너 닐즈 10 출시에 맞춰 아이팩 2.0을 개발하였습니다. 아이팩은 세미나 내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스케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내용은 데이터시티를 이용한 라이브러리 제작과 데이터시티 관리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멀티 채널을 이용한 회로 설계와 놈을 이용한 PCB 설계를 보여드리고요. 회로도에서 PCB 디자인룰을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필터 기능을 사용하고, 그리고 고급 디자인룰을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3D 기판 생성, 3D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팩 2.0에 대한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세미나 내용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데이터시티를 이용한 라이브러리 제작입니다. 데이터시티를 올데이터시티라는 사이트에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튠 디자이너에 사용하는 유저들은 공급자 검색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부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품에 대한 정보는 파라미터, 그리고 가격, 그리고 데이터시티를 포함하고 있고요. 기존의 아이튠 디자이너 썸머 09에서는 디지키, 파넬, 유억, 사이트 세 가지의 DB에서 부품의 정보가 검색되었지만 닐즈 10에서는 3개의 사이트가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아이튠 디자이너에서 부품을 검색해서 데이터시트를 바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기능은 이 데이터시트를 통해서 라이브러리 제작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시트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를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브러리 제작하기 위해서 데이터시트를 검색할 텐데요. 아이튠 디자이너를 사용하신 분들은 공급자 검색을 통해서 데이터시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급자 검색에서 찾고자 하는 파트 넘버를 기입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총 6개의 사이트의 DB를 이용한 검색을 진행하고요. 검색 내용은 현재 보시는 것처럼 부품에 대한 이름부터 시작해서 재고, 그리고 부품에 대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파라미터 값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쭉 내리다 보면 지금 보시는 부분이 단가하고 현재 재고 양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PDF 파일도 있는데요. 이 파일을 클릭하셔야 되면 이 PDF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상에서 바로 데이터시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PDF 파일 이 데이터시티를 내주시다 보면 지금 부품에 대한 핀에 대한 정보가 있는데요. 이 부분 핀에 대한 정보를 드래그로 선택해서 라이브러리 제작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PDF의 핀 이름을 복사하시고요. 아이튠 디자이너로 돌아오셔서요. 아이튠 디자이너에 리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열로 핀에 대한 정보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복사해온 정보를 붙여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시트에서 핀에 대한 정보를 복사하기 때문에 오타날 염려도 없고요. 그리고 핀이 현재 제가 64핀 아트메가를 만들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100핀 넘는 200핀 넘는 IC를 제작하실 때 본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보다 편하고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라이브러리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공급자 검색에서 검색된 정보는 눈으로만 즐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부품에 기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 값 중에 파라미터의 정보를 기입하고 싶으시면 정보를 잡고 드래그로 부품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부품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데이터 시트도 드래그로 부품 제작하실 때 라이브러리에 첨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회로를 설계하실 때는 데이터 시트를 검색하실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부품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품을 선택하고 보시게 되면 현재 데이터 시트를 기입한 게 URL로 바로 있고요. 본 URL만 클릭하시게 되면 인터넷만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데이터 시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요. 멀티 채널과 룸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멀티 채널은 반복되는 회로를 유저가 쉽게 관리하는 기능인데요. 그리실 때, 회로를 설계하실 때, 그리고 나중에 수정하시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룸 기능은 특정한 영역의 PCB를 설계함으로써 반복되는 설계와 특정 영역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현재 보시는 게 왼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회로도, 멀티 채널을 이용한 회로도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룸 기능을 사용한 PCB 창입니다. 그러면 한번 본 창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회로도가 멀티 채널을 이용해서 구성된 건데요. 일단 회로도 자체가 계층 구조로 진행되어 있습니다. 계층 구조로 진행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트 심볼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현재 회로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트 심볼과 틀리게 현재 보시는 시트는 여러 장으로 겹친 이미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본 회로도를 들어가게 되면 현재 회로도 하나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로도는 한 장이 아니고요. 컴파일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하단에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채널들이 생성이 되고 하나가 아닌 1에서 8까지 총 8개의 회로도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멀티 채널을 이용해서 회로도를 구성하시게 된다면 그리실 때도 복사가 아닌 멀티 채널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부품에 대한 설계 참조 번호가 중복되지가 않고요. 차후에 수정이 있을 때도 원본만 수정하시게 된다면 뒤에 있는 다른 회로도도 한꺼번에 수정이 되기 때문에 설계하실 때도 편하게 그리고 수정하실 때도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멀티 채널을 이용한 PCB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이 아이템 디자이너의 PCB 화면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갈색 상자 하나하나가 룸 상자입니다. 각 룸 상자는 회로도에 각각 하나씩 생성이 되고요. 그 회로도에 사용한 부품을 소속하게 됩니다. 그럼 룸 기능을 한번 사용해서 작업을 하실 때 맨 처음에 하실 부분은 이 룸에 대한 세팅입니다. 룸을 배치하고 싶은 위치에 각각의 상자를 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품의 배치와 라우팅을 하시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하나만 멀티 채널을 이용해서 그린 회로도에 샘플 하나만 배치와 라우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하시게 되고 본 메뉴를 사용하시게 되면 현재 완벽히 되어 있는
회로를 찍고 복사하고 싶은 다른 룸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지금 총 8개 중에 하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7개의 본 작업을 복사할 거고요. 이 복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체크박스를 통해서 유저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라우팅만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배치나 룸에 대한 크기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세팅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정했던 샘플을 통해서 나머지 7개가 배치와 라우팅이 동일하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하나 멀티 채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부분도 동일한 작업을 통해서 룸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찍고요. 그리고 복사하고 싶으신 룸을 클릭하셔야 되면 정보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회로를 그릴 때 멀티 채널을 이용한다면 회로도 작성하실 때 편하실 거고요. 관리도 편하실 겁니다. PCB도 마찬가지로 룸 기능을 사용하셔야 되면 이 중복되는 문제를 보다 쉽고 깔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요. 스케매틱에서 PCB 디자인 룰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해로도에서 PCB 디자인 룰을 설정함으로써 PC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점을 해로도 설계자가 PCB 설계자에게 문서로 자료를 주는 게 아니고요. 해로도에 직접 선택을 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해로도에서 PCB 디자인 룰을 설정하는 창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해로도에 PCB 디자인 룰을 세팅을 했습니다. 현재 12V라는 넷에 제가 위드스, 라우팅 선에 대한 두께를 세팅하였습니다. 이렇게 해로도에 그냥 이미지가 아닌 정보를 집어넣으면 이 데이터를 통해서 PCB 아트웍을 할 때는 이 디자인이 디자인으로 생성이 됩니다. 방금 보신 해로도의 PCB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서 디자인으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우팅의 위드스 부분을 보시게 되면 스케매틱에서 지정한 디자인 룰이 생성되어 PCB에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11V 넷이 각각 1mm씩 들어가 있습니다. 라우팅을 진행하시게 되면 해로도에 기입한 값이 바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다시 해로도에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는 12V 넷이라는 하나의 부분에만 적용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가 아닌 다수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바스켓이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네트를 하나의 바구니에 담아 놓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PCB 룰을 생성해 주시면 이것 또한 PCB에 디자인 룰이 생성됨으로써 해로 설계자가 PCB 설계자에게 방향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로도 자체에 정보를 기입하면서 데이터로 나눠야 되는 부분을 해로도 파일 하나로 혹은 대화로, 회의로 나눠야 되는 부분을 말끔히 해결함으로써 더 빠른 PCB 설계를 도와주고 해로도의 PCB 디자인을 설정할 수 있음으로써 해로도 설계자와 PCB 설계자의 협업이 조금 더 완벽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해로도에서 PCB 디자인 세팅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건 디퍼런셜 페어를 위한 해로도인데요. 현재 보시는 게 바로 해로도에서 디퍼런셜 페어를 지정한 겁니다. 이렇게 그림으로만 지정한 게 아니고요. 지정을 하시게 되면 바로 PCB에 적용이 됩니다. 맞은편에 제가 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문을 사용해서 차동상 배선 메뉴를 얹어 놓고요. 그리고 네트 이름을 극성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P와 반대편은 N으로 지정하시게 되면 하단에 있는 와이어선과 상단에 있는 와이어선이 하나의 디퍼런셜 페어가
됐고요. 이 정보를 PCB로 업데이트 하셔야 되면 PCB 상태에서는 디퍼런셜 페어로 라우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일반 라우팅 선이 있고요. 하단에 차동, 디퍼런셜 페어 라우팅 선이 따로 있습니다. 메뉴를 클릭하셔서 패드를 지정하고 가게 되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디퍼런셜 페어 선언한 걸 같이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디퍼런셜 페어 같은 경우에는 두 선의 공급값을 통해서 정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공급값은 디자인으로 해서 또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필터 기능과 PCB 디자인 룰에 대한 기능입니다. 방금 보신 PCB 디자인 룰 같은 경우에는 해로드에서 지정한 PCB 디자인 룰이고요. 아이튠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PCB 디자인 룰은 가장 세밀하고 섬세하게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필터라는 기능과 함께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필터는 원하는 객체를 찾는 기능입니다. 메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유저가 새로운 필터를 제작하여 계속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필터 기능은요, 꼭 PCB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해로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PCB의 필터인데요. 이곳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의 다른 툴 같은 경우에는 메뉴에 한정되어 있어서 유저가 선택을 하고 그거에 대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메뉴에 없는 부분은 찾기가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아이템 디자이너는 이 질문을 유저가 직접 던짐으로써 어떤 거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패드가 보고 싶다. 그럼 is 패드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드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명령어를 통해서 하나의 메뉴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패드는 지금 보고 계신데 패드 중에 특정한 패드만 보고 싶을 때는 그 특정한 조건을 이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패드 중에 GND 넷을 가진 패드를 보고 싶을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보시게 되면 아까는 전체 패드가 보였지만 현재는 GND 패드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뒤에 계속해서 붙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계속 섬세하게 명령어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이 필터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거는 탑레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를 기입하시고 메뉴를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PCB의 탑레어만 표현이 되고요. 마스크로 표현이 되고요. 다시 한번 명령어를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레어 중에 한번 GND 레이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GND 탑레어인데요. 눈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고 이걸 활용해서 한번 디자인을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필터에 가시면 하단에 규칙 생성이라고 있습니다. 본 단추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기입했던 수식을 통해서 이 부분에만 디자인 룰을 적용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탑레어에 대한 선의 두께, 위드스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 디자인 룰 창으로 들어가고요. 지금 기입했던 수식이 자동으로 기입되고 유저는 여기에서 원하시는 사이즈만 기입하시면 본 값이 PCB에 적용이 됩니다. 현재 디자인 룰이 생성이 됐고요. 한번 지금부터 라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GND를 탑레이어로 라우팅하고 있는데요. 탭키를 눌러서 두께를 보면 예, 제가 방금 기입했던 0.5로 라우팅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터는 눈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고 활용하셔서 디자인을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필터 같은 경우에는 수식을 유저가 직접 기입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힘드실 수가 있는데요. 필터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유사객체 찾기라는 기능인데요. 유사객체 찾기 같은 경우에는 필터는 수식을 기입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유사객체 찾기는 그 조건에 대해서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패드를 선택했고요. 그 패드가 갖고 있는 공통된 정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GND라는 부분까지 세임을 하게 되면 패드 중에 GND 패드만 검색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수식 생성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필터에 수식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다음부터 유사객체 찾기를 쓰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귀찮게 수식을 적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즐겨찾기 단추가 있고요. 본 단추를 클릭하시면 자주 사용하는 수식을 등록하여 다음에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입했던 수식이 등록이 됐고요. 본 수식을 사용하고 싶으실 때는 언제든지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현재 즐겨찾기에 등록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단추를 누르시면 방금 하셨던 필터나 파인드 시뮬러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적용받으실 수가 있고 본 단추는 단축키 지정도 가능합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3D 기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3D 기구를 이용해서 PCB 보드도 생성하고요. 그리고 기구와 PCB 설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이템 디자이너는 3D 상태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이 아이템 디자이너에서 3D 기구를 불러온 화면입니다. 현재 보시는 3D 기구는 파워 서플라이 기구인데요. PCB 보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선택하셔야 되면 기구물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객체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파워 서플라이도 적어도 4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가 원하는 면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판 뒷면을 통해서 PCB 기판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판 뒷면을 선택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거하고 같이 기판 뒷면을 기준으로 PCB 보드가 자동으로 생성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판에 대한 아웃라인도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고요. PCB 내부에 홀이 있다면 홀 부분도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이후에 부품만 얹어서 디자인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게 기구물을 사용해서 PCB 아트웍을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보시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밑면과 윗면 케이스가 모두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PCB 보드가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과 하단에 케이스가 있다면 부품을 배치하실 때 이격 간격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부품 하나를 선택해서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부품을 배치하실 때 어긋나게 되면 케이스하고 닿거나 혹은 디자인 룰에 어긋나게 되면 실시간으로 에러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 디자이너를 사용해서 PCB 보드 생성을 하시게 되면 혹은 PCB 디자인을 기구 캐드를 사용해서 아이템 디자이너로 사용하시게 되면 기구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완성된 PCB 보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보드에서도 한번 부품을 이동해서 제가 배치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과 붙게 되면 에러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구의 문제를 100%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이팩 기능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팩은 아이템 디자이너 기능 개선 프로그램으로 SDK 기반으로 제작이 됐고요. 본 기능에 대해서는 아이템 디자이너 유저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금 더 PCB 아트웍에 필요한 부분을 보충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화면이 아이팩 1.4의 기능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게
아이팩 2.0에 대한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노란색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놨는데요. 제가 한번 아이팩에 대한 기능을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제가 아이팩 2.0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단에 보이는 메뉴가 아이팩 2.0을 지금 동작하고 있는데요. 일단 1.4 버전에 있던 메뉴 몇 가지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onfig란 메뉴는 iConfig 뒤에 있는 iUcurve, iJcurve에 대한 세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Ucurve에 대한 U자 모양의 커브의 사이즈를 세팅할 수가 있고요. Jcurve 선택하고 값을 기입하시게 되면 Jcurve에 대한 사이즈를 기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팩에는 imeter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미터에 대한 사이즈도 하단에서 세팅하실 수가 있는 게 바로 iConfig입니다. iConfig에서 세팅한 이후에 iUcurve 사용 방법은 메뉴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네트를 지정하시게 되면 지금 보는 것처럼 일반 라인이 U자 커브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U자 커브를 만드는 경우는 신호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하단에 있는 신호와 상단에 있는 신호의 라우팅 선의 길이를 맞출 때 이렇게 일부러 선을 돌아가게 만드는데요. 이런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이팩 기능에 추가되었습니다. iDrag 기능을 사용해서 본 U자 커브의 크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크기가 늘어남으로써 라우팅의 길이도 조절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미터 기능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우팅 하실 때는 45도 각도로 라우팅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라우팅을 다 한 이후에 이 선에 대해서 아크로 변경하는 명령어가 바로 imeter입니다. imeter 기능을 사용해서 이 모서리가 진 부분을 클릭하셔야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크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imeter 뒤에 있는 imeternet, imeter 배치도 마찬가지로 모서리 부분을 변경하는 메뉴인데요. imeternet을 선택하고 특정한 넷을 지정하게 되면 그 넷 전체가 한꺼번에 아크로 변경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imeter 배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고 계신 모든 PCB의 모서리를 한꺼번에 아크로 변경하실 때 사용합니다.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기능은 iTrack Copy입니다. 현재 라우팅 선이 하나 존재하고 있는데요. 본선에 대해서 카피를 할 때 사용합니다. 본 라우팅 선을 선택해서 Ctrl C, Ctrl V로 하신다면 모양은 똑같을지 몰라도 나란히 정렬될 수가 없는데요. iTrack Copy는 생성이 되면서 각도까지 조절이 됩니다. iTrack Copy 메뉴를 사용해서 하게 되면 처음에 이격 간격을 세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격 간격을 15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트랙의 개수만 선택하시게 되면 원하시는 양의 만큼의 트랙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처음에 기입했던 그 이격 간격은 첫 번째 라인하고의 간격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인이 생성되면서 아크가 변경되는데 이 아크까지 점점 증가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PCB 설계 시 이런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팩에 포함되었습니다. iTrack 트림 기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선이 교차되어 있을 때 이 상단에 있는 라우팅 선을 잘라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iTrim을 사용하시게 되면 처음에 일단 기준선을 교차하는 선의 기준선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르고 싶으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커팅이 됩니다. 이렇게 커팅을 하시게 되면 라우팅을 수정하실 때도 편하게 변경하실 수가 있겠고요. iTrack isFed 기능은 지금 보여드렸던 트림과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트랙하고 오른쪽에 있는 트랙이 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트랙과 트랙을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연결하고자 하는 트랙 선택하고 반대편 트랙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최단 거리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기능이 I via Array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via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I via Array 기능을 사용해서 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메뉴 선택하고 면을 선택해 주시면 via의 현재 랜드 사이즈 부분을 기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홀 사이즈를 기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via와 via의 간격을 세팅하시게 되면 현재 보이시는 면에 via가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격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via와 두 번째 via의 간격은 제가 세팅했던 50mm로 설정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NC 드릴 기능은 MLC 가공을 할 때 NC 드릴 출력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export는 안소포트의 NLF 파일을 익스포트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IMWB는 그 네트리스트를 출력하실 때 사용하시고 ICSV는 엑셀 파일로 PCB의 정보를 출력하실 때 사용하는 익스포트 기능입니다. 여기까지가 IPAC 2.0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IPAC 2.0 기능은 저희 인터그래텍에서 아이템 디자인을 사용하는 유저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후 계속 개선될 계획입니다. 아이템 디자이너를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들 로고를 제가 모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는 회사들로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인터그래텍은 국내 아이템 디자이너 총판을 맡고 있고요. 현재 보이시는 정보를 통해서 아이템 디자이너 정보나 인터그래텍의 아이템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그래텍에서 준비한 아이템 세미나는 마치고요. 소중한 시간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